안녕하세요, 벌쟁이 김대인입니다. 네. 와, 대단하죠. 정말 말벌. 장수 말벌도 있고, 거짐 지금 흑말벌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놈들은요, 좀 말벌 포획기 들어온 놈들은 배가 고픈 놈들이에요.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먹이 활동보다 지 배가 고픈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말벌 포획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배가 고프지 않은 말벌은 포획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획기에 들어가 있는 놈과 포획기에 들어가지 않은 놈은 엄연히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놈들은 빠져나가면 손해니까 혹시 몰라서 또 제 영상을 또 애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우리 벌만 키우는 분들만 본다면야 상관이 없는데 애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지를 못합니다. 처리하는 거. 그러면 이놈은 얼마나 들어왔을까 한번 볼까요? 이놈은 이 부분에 이제 설탕물이 흘러서 제가 이쪽으로 옮겨놨거든요. 보이시죠? 이제 죽은 것도 있고 들어와서, 왜냐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요놈의 장점은 뭐 말벌 포획하는 건 다 똑같고요. 요놈의 장점은 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비가 와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동이 편하다는 거, 장점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킨 이유는요, 장수 말벌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앉아서 벌통 하나를 깨버리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해가 뜨는 쪽이죠. 해가 뜨는 쪽이라 말벌이 좀 적습니다. 일단 처리해버렸고요. 얼마 전에 장수 농약사과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장수 말벌은 하루 종일 내 벌통을 죽여봐야 8통이다. 아무리 많이 죽여봐야 8통 죽이면 끝난다. 근데 장수 농약사과는 한 번에 내 벌통 200통을 박살을 낸다.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장수 말벌이 벌통 하나 작살내는 건 순식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벌쟁이님들 지금 많이 늘려놓으셨죠. 많이 이제 째놓으셨는데, 째놓다 보면 벌수가 적습니다. 벌수가 적다는 건 결과적으로 장수 말벌이 왔을 때 한 방에 작살난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뭐 소비 2장 석장이면 잠깐이면 끝납니다. 장수말벌이 잠깐이면 벌통 하나는 지금 양이 적기 때문에 순식간에 끝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장수말벌에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근다고 해서 100% 피해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장수말벌로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흑말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일반 말벌한테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장수말벌한테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 또 장수말벌은 잡히는데 왜 흑말벌은 안 잡히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벌통이 장수말벌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고 쳐요. 이 입구에서. 그렇다면 그냥 눈으로 보면 알아요. 이 앞에 벌들이 엄청나게 죽어 나옵니다. 장수말벌이 이 입구에서 벌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쥐 잡는 찐득이 있죠. 우리가 찍찍이라고 그러면 찍찍이. 그냥 쉽게 찍찍이 그러는데 찐득입니다. 찐득이. 쥐 잡는 찐득이가 있어요. 그 1,000원인가 2,000원인가요 하나에. 그거는 접어져 있는데 그걸 딱 펼치면 그 끈끈이가 나옵니다. 그 끈끈이를 예를 들어서 이 통이 장수말벌에 당했다. 그래서 요 주변에 막 벌이 겁나게 죽어 나와 있다. 그러면 그 끈끈이를 이 통 위에다 올려 놓으십시오. 당한 벌통 위에다가 끈끈이를 펼쳐 놓으십시오. 펼쳐 놓으시고 거기다가 장수말벌을 한 마리 잡으세요. 생포해야 돼요. 생포해서 그 끈끈이에다 발을 딱 붙여 놓으십시오. 못 날아가게. 발만 붙이시면 좋습니다. 날개는 될 수 있으면 안 붙이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발버둥을 치니까. 이 끈끈이를 장수말벌한테 당한 통 위에다가 끈끈이를 펼쳐 놓습니다. 이제 달라붙는 거죠. 찐득이라고 그래. 찐득이. 끈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달라붙는 성질 때문에. 근데 그렇게 펼쳐 놓고 일단 장수말벌을 한 마리 생포를 하십시오. 생포를 해서 그 끈끈이에 발만 붙여 놓으세요. 날개는 될 수 있으면 안 붙게. 그러려면 한 대 맞아야 되겠죠. 장수말벌이. 딱밤을 한 대 딱 맞으면 장수말벌이 좀 활동을 못해요. 딱밤을 한 대 딱 주십시오. 딱밤을 한 대 딱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처럼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아픕니다. 거짓 하루 종일 아파요. 한 방 쏘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프긴 해도 이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장수말벌을 잘못 쏘이면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말벌을 이 매미채로 생포해서 한 대 땡밤을 한 대 주십시오. 한 대 딱 때리고 나면 이제 기절을 하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장수말벌한테 당했던 통 위에다가 끈끈이를 펼쳐놓고 그 끈끈이에다가 장수말벌 다리를 붙여 주십시오. 뭐 꼭 다리를 100% 다리를 붙여줘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장수말벌이 살아 있으면 그와 같은 종족이 거기 따라옵니다. 그 원리거든요. 같은 장수말벌이 장수말벌이 있는 곳으로 같이 온다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한 부분에는 장수말벌에 당한 부분에는 이미 집에 가서 여기에 먹이가 있다라고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옵니다. 장수말벌이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그 자리를 다시 온다는 거죠. 이 자리를 당했으면, 이 자리에 이 벌통이 당했다면 이 자리에 계속 장수말벌이 들어와요. 내가 한 마리 죽이면 또 오고 한 마리 죽이면 또 오고. 그러니까 요 통 위에, 당한 통 위에 끈끈이를 펼쳐 놓으시고 오는 놈을 한 마리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 끈끈이에 다리를 딱 붙여 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장수말벌은 이게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하고 모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끈끈이에 붙어 있는 자기 동료한테 갑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장수 말벌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말벌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흑말벌이나 야네들은 상관이 없고, 벌통이 죽어버리니까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은 그러지 않습니다. 장수 말벌만이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은 그렇게 못 잡는다는 거. 그렇지만 장수 말벌은 그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수 말벌이 피해를 심각하게 입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없는 틈을 골라서 갖고 벌통을 작살 내버리니까, 그렇게 지찐드기를 설치하셔가지고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 말벌은 자기네들이 앉았던 자리에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동료들도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찐드기를 설치하실 때는 장수 말벌한테 당한 자리에다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효과를 본다는 거.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장수 말벌 쫓아다니면서 잡는다고 해도 연속적으로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저도 놓쳤네. 왔다 안 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특히나 우리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쥐찐득이 지금은 한 2,000원 할 거예요. 옛날에는 1,000원씩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00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셔서 장수 말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이제 장수 말벌로 벌통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고, 심하게 깨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장수 말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잡았습니다. 뭐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지 장수 말벌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또 장수 말벌 왔죠? 이놈이 장수 말벌이에요. 이놈들을 파리채로 잡는 게 쉬워요. 아이고 저놈들은 급속도로 움직이 속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잠자리채로 잡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수 말벌 한 마리를 잡아서 땡꼬를 한 대 먹이십시오. 땡꼬를 한 대 먹여버리면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나무젓가락이나 핀셋으로 잡아서 끈끈이 찐득이 위에다가 붙여주시면 끝나요. 그러면 뭐 100%가 붙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왔던 장수 말벌들은 거의 다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네들이 공격했던 그 자리에는 다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장수 말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방법이 그렇게 없어요. 장수 말벌은, 지금 일반 흑말벌은요 겨울을 못 나요. 우리가 말하는 지상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말벌들 있죠. 흑말벌, 일반 말벌, 땡삐, 이런 것들은 겨울을 못 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해에 끝나요. 그러면 다음 해로 이어지는 게 뭐냐, 그들이 마지막에,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 마지막에 여왕 생산을 대량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태어난 여왕들이 결국은 지금 분봉을 해요. 그 말벌들이, 흑말벌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흑말벌들이 분봉을 한다는 거죠. 분봉을 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일반 말벌들은 다 죽습니다. 일반 흑말벌은 다 죽고 여왕만 살아남습니다. 여왕만 살아남아서 겨울을 납니다. 그 여왕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1벌은 전부 사라지고 여왕만이 겨울을 나요. 말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들이 지금 굉장히 번성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왜? 여왕을 최대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 생산을 해서 자기 종족을 이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들이 지금 번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장수말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수말벌은 땅 아래죠. 땅 위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땅 아래에서 집을 짓습니다. 땅 속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얘네들은 겨울을 납니다. 일벌들도 겨울을 나요. 그래서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말벌주를 담으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은 담지 마시고 장수 말벌만 담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유를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수 말벌 같은 경우는 일반 말벌하고 비교를 한다면 사는 기간이 길다라는 얘기죠.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해까지도 계속 종족을 이어갑니다. 일벌들도, 장수 말벌의 일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생명이 닿으면 죽긴 하죠. 그러나 한 해에 예를 들어 지금 태어난 장수 말벌은 죽지 않는다 이 얘기죠.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벌도. 여왕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흑말벌은요, 올해 태어났으면 올해 다 죽습니다. 여왕만 살아남습니다. 여왕만. 그러니까 틀리죠. 인간이 어떠한 걸 약으로 쓸 때, 어떠한 걸 식물, 곤충, 동물 이런 걸 약으로 쓸 때는요, 오랜 기간 아프지 않고 사는 그런 식물들을 약으로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수 말벌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장수 말벌은 약으로 쓰되 일반 흑말벌이나 이런 말벌들은 약으로서 그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냥 가치만 없으면 다행인데 이놈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성질이. 흑말벌의 성질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흑말벌이나 일반 말벌은 약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말벌은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해까지 일벌들도 살아남아서 여왕을 보필하면서 다음 해에 다시 활동을 한다는 것. 그래서 옛부터 장수말벌을 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흑말벌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힘들어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땅 속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은 엄연히 그 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땅 위에 집을 짓고, 땅 위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땅 위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쉬러 들어가는 건 건물 속이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땅 속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 놓은 건 지상 위에다 집을 지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집 자체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집은 땅 속이 되죠. 토굴이 되는 거죠. 토굴. 그 얘기는 인간도 땅 속에서 산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약으로 사용할 때 뭐라고 할까,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나 땅 위에서 사는 건 먹어서 해가 안 되면 다행인데요, 잘못하면 치명적이라는 거죠. 땅 위에 있는 독초들 잘못 먹으면 그냥 가듯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벼나 메밀 이런 종류들은 땅 위에서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우리한테 그만큼 해가 덜
덜 오기 때문에 식재료로 쓰고 있는 거죠. 우리 몸을 유지하는 식재료. 옛날 사람들이 무언가를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쉽게 내가 이걸 약재로 사용해야 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할 때 첫째가 땅 위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땅 속에 있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 말벌도 땅 속에 사는 곤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약이 되지만 흑말벌은 나무 꼭대기, 땅 위도 아닙니다. 땅 위도 아니고 나무 꼭대기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죠. 그 얘기는 풍기가, 나무는 흔들리잖아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풍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풍 걸린 사람이 그 흑말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짐작은 가시죠?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약으로 쓰실 때 주의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흑말벌도 분명히 어딘가는 쓰일 때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흑말벌주를 쓴다면, 지금 흑말벌주를 쓴다면 약한 사람, 뭐가 약한 사람이냐면 이건 생각입니다. 생각. 공격성이 없는 사람, 너무나 공격성이 없어서 남이 말하면 남의 말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다가 누가 야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할까? 자기 주관이 없다는 거죠. 지르는 힘이 없다는 거죠. 지르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격성이거든요. 공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는 못합니다. 네, 오늘은 장수 말벌의 대처법입니다. 뭐 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더 당하기 전에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남겼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